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22%가 서대전역 경유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가는 광주 택시들이 불법으로 요금을 올려받고 있고 나주에서는 광주 택시의 영업을 반대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 경계 근무 중 사라진 육군 일병이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경위가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레일이 정부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종합운영계획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호남고속철이 대전을 위한 건지 호남을 위한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증편 효과는 거의 없고 전라선 10편 중 3편은 거액을 들여 깔아놓은 전용 선로를 놔두고 느린 선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호남고속철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열차의 22%가 서대전을 경유합니다. 호남선은 주중 10회, 주말 12회가 늘어났는데 각각 10회씩 서대전역을 경유합니다. 전라선은 주중 4회, 주말 8회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중 6회와 주말 8회를 서대전역을 우회해서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늘어난 만큼 경유하게 돼 고속철 증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전라선의 경우 10대 중 3대가 새로 뚫린 오송에서 익산 구간을 포기해야 해 고속철 개통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일은 대전 쪽 이용객이 전체 호남선 이용객의 30%에 이르고 호남과 서대전을 오가는 승객을 위해서도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를 기준으로 KTX를 타고 호남과 서대전을 오간 이용객은 전체의 7.3%에 불과했습니다. 이 7.3%를 위해서 고속철도 건설 목적과 그 운행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이 대전역, 서대전역 경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도. 경제성 논리로 서대전역 경유를 밀어붙이는 코레일이 사실 경부선이 소화해야 할 이용객을 호남 고속철에 밀어넣느라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 놔두고 기사 맘대로 요금 받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택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집중 취재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내리는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혁신도시 한전 본사까지 간다면 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통상 우리가 25,000원 협정요금으로 해가지고 25,000원을 가고 있는데 공항도 그 편만을 써놨다가 그거 띄워버렸더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가죠. 이제 놔주면 얼마, 하수님이 얼마 이렇게. 미터기가 아닌 기사 임의대로 요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미터기를 이용해 실제로 가보니 송정역에서 한전까지는 13,640원. 만원가량 웃돈을 받는 건데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기사들은 정상 요금으로는 손해를 본다며 미치고 운행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혁신도시까지 운행한 광주 택시가 돌아올 땐 손님을 태울 수 없어 빈 차로 광주로 와야 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웃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주에서 광주로 나갈 때는 빈 택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요금이 어느 정도 맞아야만 나주까지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택시 승객들은 턱없이 비싼 요금이 바가지 요금이 아닌지 불쾌하기만 합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어디든 가다 보면 외지인들은 조금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택시를 탈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광주 택시의 불법 운행이 만연하면서 나주시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부당 요금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해법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만원가량의 웃돈을 제외하면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 한전사옥까지 광주 택시의 요금은 13,640원입니다. 반면 나주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다시 광주로 올 경우에는 요금이 18,840원입니다. 5,000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건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적은 농촌 택시의 수익 보전을 위해 나주 택시가 법정 한도 내에서 30%가량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겁니다. 요금 인상률이라든가 요금 산정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나주하고 요금제가 다른 것입니다. 전국에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같은 요금 이원화가 광주와 혁신도시 간의 택시 운행 장벽을 허무는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은 혁신도시에 한해 광주든 나주 택시든 동일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운행토록 함으로써 부당요금을 방지하고 택시교통 편의를 높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요금의 중간선에서 요금 일원화가 검토되고 있어서 나주 택시업계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합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사업구역을 합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나주 택시 죽으라는 객밖에 안 되죠. 거센 반발에 나주시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업계 대표자와 꾸준히 협의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다시 만나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논의하기로 한 광주시와 나주시. 당장에 해법이 없다는데 양측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한 건축사가 보이는 대로 불법 건축물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발한 게 수백 건입니다. 건축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볼매소리고 검찰과 구청도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 서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는 3층에 한 가구만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점검을 해보니 실제 건물에는 세 가구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몰래 문은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도 문을 내셨고 이쪽에도 문을 내셨잖아요.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구로. 또 다른 원룸도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에 불법으로 덮개를 씌워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가 지난해 서구에서만 380건이 넘었는데요. 이 400건 가까이 되는 고발을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건축사인 55살 임모 씨가 지난해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5개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600여 건. 임 씨로부터 고발당한 건축주들은 주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축물을 살 때 불법 건축물인지 전 주인에게 들은 바가 없었고 원상태로 복구하면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여기 와서 세를 이제 받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산 것을 갖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경찰이나 구청은 고발건이 많아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데다 여전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 고발자인 임 씨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선량한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 문화를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부서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들. 원래대로 복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16일 해안 경계근무 중 사라진 육군 일병이 실종 8일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8분쯤 목포 북항 인근 바닷속에서 육군 31사단 소속 이모 일병의 시신을 잠수 요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숨진 이 일병은 K2 소총을 매는 등 근무 당시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지역마다 반발하고 지역끼리 갈등하고 여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코레일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해법은 없는지 윤구수 앵커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우리는 운영 계획안을 냈을 뿐이지 결정은 국토부가 한다. 최현의 코레일 사장의 어제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은 국토부가 합니다. 엊그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 모였냐는 비판에 광주 전남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관 쫓아가서 얻어낸 답변입니다. 개통이 3월이니까 빨리 결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합리적인 결정이고 명확한 근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레일은 이미 수요 예측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 결과는 영업상 기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최현애 사장의 어제 발언입니다. 20%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회사에 가서 찾아보겠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코레일은 계획안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코레일 사장은 근거를 잘 모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납득하기도 어렵고 투명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마다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 다 멈추면 이게 무슨 고속철이냐는 호남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절반 이상은 멈춰야 한다는 대전의 요구. 그럼 bun기역인 오송역은 뭐가 되냐는 충북까지. 각 지역의 반발은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계획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제성, 효율성, 국토균형 발전 이런 기준들을 놓고 함께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레일 사장이 대전에서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랬다는 둥 혹은 인구 증가와 함께 커지고 있는 충청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정부가 계산한 것 아니냐는 둥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 참 포근했죠. 주말도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나들이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무진 고성에서 내려다본 광주 시가지. 오전 한때 뿌연 연무가 끼기도 했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연무는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무등산 산행에 나섰던 시민들도 포근한 날씨 탓에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날씨가 봄처럼 너무 따뜻하고요. 산에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저는 나왔어요. 오늘 낮 동안에 광주가 8.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4도가량 웃돌았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햇살까지 비추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에도 더없이 좋았습니다. 날씨도 포근하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왔어요. 그리고 즐겁고 재밌고.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찾아오지 않겠고 당분간 구름만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와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보고 광주공장의 생산 규모와 수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수안동 중흥 S클래스 1차 아파트 주민들이 116만 원을, 치평동 라인동산 주민들이 110만 8천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